안녕하세요. 대박땅꾼입니다. 오늘은 토지 영역 모의고사 초급편 문제를 바로 풀고 바로바로 해설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전에 토지 월드컵 이렇게 재밌게 좀 꾸며보고 있는데요. 토지만 단순히 다뤄서는 어렵고 제가 좀 더 재미있게 모의고사를 풀어볼 예정인데요. 이 10문제 중에 10개 다 만점자가 과연 나올지, 만점자가 나온다고 하면은 제가 고수로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구독자님들 전부 만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70점 이상을 받기를 기원하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초급편이 먼저 방송을 하고요. 다음엔 중급편, 고급편까지 제가 제작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대신에 항상 제가 제작하는 거는 호응이 좋아야 저도 힘이 더 나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항상 좋아요. 저는 사실 좋아요보다 구독하기를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는 분들은 꼭 구독하게 하시면 제가 좀 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구독하기, 좋아요는 필수로 눌러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문제 잘 듣고 한번 맞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은 구독하기, 좋아요 두 개는 잊지 말고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꼭꼭 눌러주십시오. 1번. 다음 중 깃발의 의미가 옳은 것을 고르시오. 네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1번이 흰색, 그리고 2번이 노란색, 3번이 파랑, 4번 빨강. 실제로 땅에 가시면 이런 깃발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 깃발 색깔의 의미가 다 있습니다. 이게 맞는지 한번 고르셔야 되는데요. 1번이 흰색은 토목공사 진행 중이다. 2번 노란색은 토지 보상 협의 중이다. 3번 파란색은 토지 보상 완료. 4번 빨강이 토지 보상 협의 중. 이 중에 과연 어떤 게 맞을까요? 제가 10초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아마 제가 이 영상을 사실 처음 찍지만 제가 쓴 책에는 제가 충분히 많이 말씀을 드렸죠. 이 중에 과연 어떤 게 정답일까요? 맞춰보십시오. 옳은 겁니다. 틀린 것이 아니고 옳은 거. 옳은 게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노란색 토지 보상 협의 중입니다. 좀 헷갈려 하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흰색은 가장 초기 단계로 이제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토목공사 진행 중은 거의 마무리 단계죠. 그래서 완전 틀렸고요. 파란색은 토지 보상 완료가 아니고 보상 협의 중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파란색이 꽂혀 있다. 그러면 아직 공사할 시간이 좀 걸린다. 이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빨간색은 토지 보상 협의 중이 아니고 보상 완료된 시점이기 때문에 가장 속도가 빠르다고, 공사가 빠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을 보실 때, 현장에 가실 때 도로 깃발 색깔이 조금씩 진해질수록 보상 절차가 빠르고 공사가 빨리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색깔 구분을 좀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그림 속 국도 번호가 틀린 것을 고르시오. 1번 국도 6호선 인천과 강릉, 인천에서부터 강릉까지, 부산에서부터 강릉까지 거의 동해선이죠. 국도 41번 양평에서부터 양양, 동서로 흐르는 거고요. 국도 4호선이 군산 새만금에서 경주로 이어지는 거. 이렇게 보시면 틀린 거를 한번 골라보십시오. 요거는 조금 저도 사실 조금 헷갈립니다. 사실 제가 일일이 다 외우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10개 문제 중에는 거의 고난이도에 속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네 가지 중에 틀린 거를 고르십시오. 사실 가장 단순한 힌트를 살짝 드리자고 하면은 뒤에 번호가 중요합니다. 제가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동서로 흐르는지 남북으로 흐르는지 그 얘기를 많이 드렸죠. 뒤에가 짝수면은 이제 동서로 흐르고, 사실 이 얘기 드리는 건 거의 이걸 들으시고도 틀리면 안 됩니다. 왜냐면 동서가 흐르는 게 짝수고 남북이 홀수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셔도 이게 정답이 뭔지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이제 인천 강릉이 동서 짝수가 맞죠? 이렇게만 제가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정답이 뭘까요? 다들 맞추셨겠죠? 정답은 바로 3번입니다. 양평과 양양은 보시면 동서로 흐르기 때문에 이게 짝수여야 정답이겠죠. 근데 지금 41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41번이 아니고 44번입니다. 정확히는 나머지 6번, 4번 국도,
요것만 44번 국도기 때문에 요것만 보시면은 동서로 흐르는지 남북으로 흐르는지 홀수인지 짝수인지 그것만 이제 생각하시면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농취증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1번 직접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2번 경매로 입찰하려는 사람은 낙찰받기 전에는 농취증 발급이 가능하다. 3번 농취증은 효력 발생이 아닌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첨부 서류일 뿐이다. 4번 제출일로부터 최소 15일 소요된다. 농취증,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줄여서 농취증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틀린 거 하나를 고르어 보십시오. 이것도 쉽진 않은 초보용이지만 아주 쉽진 않습니다. 헷갈리실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과연 정답이 뭘까요? 다 비슷비슷하죠. 뭐가 틀릴지 헷갈리시죠. 시대가 좋아졌어. 힌트를 드리자면은 시대가 좋아졌습니다. 시대에 좋아져서 그게 걸맞게 시스템화 되기 때문에 그게 힌트입니다. 과연 정답은 뭘까요? 바로 정답은 4번입니다. 다들 맞히셨죠? 힌트를 드린 게 이제 그 시대가 변했다. 예전에는 직접 지방의 면사무소로 갔었는데 지금 온라인으로도 됩니다. 온라인으로 되고 많이 좋아졌죠. 그리고 초보들이 가장 헷갈리는 게 농취증을 꼭 발급을 어떻게 받는지 이거를 꼭 자기가 나중에 계약서랑 등기 소유권 이전될 때 권리증을 같이 받는지 이렇게 헷갈리시는데 농취증은 따로 서류를 받는 게 아니고 등기소에도 넘기는 서류입니다. 그래야지 소유권 이전이 됩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농취증은 자기가 갖는 게 아니고 법원에다 소유권 등기소에서 가져가는 서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틀린 게 제출일로부터 최소 15일이 아니고 바로 일주일 이내, 4일 이내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경매로 낙찰받으면 바로 농취증을 발급받아야지 안전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간이 여유롭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빠릿하게 움직이셔야지 실수를 안 하고 나중에 잘못하면 경매로 했을 때 입찰금 10% 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 임대 방법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1번 한국농어촌공사 본부, 지역본부, 지사 등지에서 임대 위탁을 신청할 수 있다. 2번 위탁자는 농지 임대 위탁 신청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준비하여 제출한다. 3번 농지은행에서 선정한 임차인이 아니더라도 직접 선정할 수 있다. 4번 계약 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재계약 시 3년 이상의 계약을 해야 한다. 이것도 좀 이거 오늘 제가 초보폰이라 말씀드렸는데 완전 초보용은 아닙니다. 이렇게 조금 헷갈리는 문제가 사실 너무 쉬우면은 재미가 없죠. 이렇게 알듯 말듯 하는 문제가 돼야 나중에 공부도 되고 나중에 실수하지 않는 자기 걸로 꼭 문제를 통해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고민 다 하셨나요? 항상 이 질문지를 보면은 정답일 것 같은 문제가 꼭 답이 한 두 가지 정도 있어요. 두 가지 중에 찍으셔야 될 때 이거를 잘 찍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과연 뭘까요? 3, 2, 1. 정답은 바로 3번입니다. 농지은행에서 선정한 임차인이 아니더라도가 아니고 농지은행에서 선정을 합니다. 아마 잘 모르셨죠? 직접 선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 점은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농지은행에 위탁하면은 좋은 점은 땅을 사면은 농군가 농사를 짓는데 개인이 농사 짓기 때문에 항상 사람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농지은행에다 위탁하면은 안전하게 농지은행에서 위임을 해주기 때문에 농사 짓는 분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5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투자 가치가 가장 낮은 토지 순으로 나열한 것을 찾으시오. A. 축사, B. 송전탑, C. 군사 경계 지역, D. 묘지. 이 중에서 투자 가치가 가장 낮은 게 뭘까요? 이 얘기들을 항상 제가 많이 했죠. 유튜브를 통해서도 했고 책에도 사실 3대 뭐 악재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안 좋을까요? 감이 오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순서대로 하기가 쉽진 않죠. 이게 과연 어떤 게 가장 악재고 그나마 덜 악재는 뭘까? 이 순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악재는 힌트를 드리자면은 돈이 많이 드는 거. 돈이 많이 들 것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이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개인이 할 수 없는 게 그게 가장 힌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과연 개인이 할 수 없는 게 뭘까요? 딱 두 개 나오잖아요. 두 개.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축사도 개인이 할 수 있고 묘지도 개인이 할 수 있는데 송전탑이나 군사 경계 시설은 개인이 할 수가 없죠. 근데 중요한 거는 오히려 군사 경계 시설은 개인이 할 수는 없지만 답이 나옵니다. 요즘 이렇게 북한과의 이렇게 점점 관계가 좋아질수록 군사 보호 시설이나 이런 경계 지역이 해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항상 해제 지역에 투자를 이 말씀 많이 드리죠. 정답은 1번입니다. B. 송전탑이 가장 투자 가치가 낮죠. 왜냐하면 한 번 들어서면 지상권 30년이 또 설정이 되기 때문에 신도시가 물론 들어오거나 국가 상단이 들어오면 지중화 작업 통해서 지하로 빨릴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은 이게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밀양 사건도 있었고 군산 이런 사건들이 동네 주민들이 송전탑 못 들어오게 막겠죠. 왜냐하면 한 번 들어서면은 그 주변의 땅값이 다 망가집니다. 당연히 누가 철탑 옆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이 거의 없으시겠죠. 그런 점 유의하셔가지고 송전탑 주변 너무 가까이 있으면 물론 이제 한 500m 이상 거리면 상관없지만 너무 100m 앞, 100, 200m 앞에 있으면 충분히 좀 큰 호재가 아닌 이상은 조금 조심스럽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를 하시더라도 많이 싸게. 왜냐하면 송전탑 앞에 시세대로 주고 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핸디캡이 크기 때문에 좀 싸게 살려면 아주 싸게 사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시고 투자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A. 저는 A하고 D는 거의 동급이라고 사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투자 가치가 낮은 게 송전탑이고 축사나 묘지는 거의 동급이고 저는 투자 가치가 가장 높은 거는 군사 경계시설. 개인이 할 수는 없지만 요즘 추세가 없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강원도 고성에 대한 유튜브를 찍은 적이 있었죠. 고성에 가서 찍었는데 거기 경계선이 점점 없어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없어지면은 지금 가격보다 충분히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노리시면은 파주부터 고성까지 그 중간에 껴있는 북한과 인접지, 인제도 마찬가지, 연천 이런 지역까지 다 보셨어요. 포천 이런 지역까지 보시면 충분히 좋은 해제 지역을 만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축사나 묘지도 충분히 개인이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공동화되어 있는 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축사 한동 그리고 요즘 폐축사도 많이 생기고 있죠. 지방은 이제 축사가 점점 없어지는 추세고 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 정도는 없어지는데 이게 단지화되어 있는 건 조심하라고 했죠. 축사 단지, 공동 묘지 이런 데는 조심하셔서 꼭 이렇게 소수일 때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5편까지 제가 1부 시간은 5편까지로 마무리 짓고 다음 편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드리고 다음 2편 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